자, 제곱근의 뜻과 성질인데 뭐 내용을 처음부터 나갈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딱 이거야. 모든 문학마다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까지의 수학에서의 개념이지, 개념. 그치? 1, 2, 3, 4, 5 맨 처음에 배웠을 때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약속한 거야. 엄마 왜 2 다음 3이야? 아, 약속했는데 어쩌라고. 2 다음에 4라고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1, 2, 4, 3 이렇게 했겠지. 약속이야, 약속.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분량보다 외워야 하는 분량이 상당히 더 많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곱한다는 거야. 제곱근이란 무엇을 제곱해야 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그치? 야, 근데 뭐 태어났을 때부터 제곱이라는 말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야? 아니잖아. 이것도 외운 거잖아. 그렇잖아. 제곱은 어떤 수를 2번 곱하기. 이거는 뭐 처음부터 2번 곱하면 이렇게 써있기로 했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야.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외우는 비율이 거의 한 90%, 95%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무조건 다 외워야지 새끼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벽으로 뒤로 도망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쌤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잖아. 나도 그냥 무턱대고 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외워라는 게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외워야 되는 줄 한 줄이 뭐야? 문제가 나온 다음 줄이라는 거지. 됐죠? 자, 뭐 루트나 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뭐 따로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갑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입니다. A의 제곱근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이고, 제곱근 A는 뭐야? 루트 A인 거지. 그치? 쌤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해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는 좀 같은 의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다 범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있지? 어쩔 수 없잖아.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대. 그리고 실제로 그걸 되게 정말 크게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형태가 다른 거야. 우리는 봐봐, 우리는 옆에 친구를 볼펜으로 찌르면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안 돼? 왜? 걔가 아플까 봐? 다현이는 괜찮다고 생각해? 왜? 걔 아플까 봐? 그럼 걔가 아프면 왜 안 돼? 걔 아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안 된다고 받아들이잖아. 그치? 맞지? 받아들이는 거 맞지?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학습이 그냥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된대. 자, 네가 친구를 볼펜으로 찍었어. 그럼 걔가 상처를 입겠지. 그럼 걔가 경찰에 신고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교도소에 가. 그러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그래서 찌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문제, 옆 친구를 볼펜으로 찌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 뿐인 거야.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 번호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봐봐, 이해라고 하는 뒤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게 외운 거랑,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고. 이건 뭐 날 때부터 이랬냐? 외운 거 아니야 지금도? 그치? 외운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언제 어디서도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막 그 사고력 수학, 난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초등을 안 해서 더더욱 심하긴 하지만
뭘 사고를 해? 사고하기 전에 제발 외우기 먼저 하자고. 이걸 토대로 문제 푸는 방법을 쌓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해. 개념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야. 근데 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가지고 가자는 거지. 됐죠? 자, 일단 두 가지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형태가 되겠고, 참고로 지금 풀어주는 대표 문제 번호들은 다다음 주에 테스트로 바뀝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테스트 점검은 할 예정. 됐죠? 이미 가기 전에 이미 다 테스트를 본 상태일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뭐래? X가 A의 제곱근일 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이는 그대로 똑같이 쫓아가. X가 양수 A의 제곱근이라며 X가 A의 제곱근이래. 그럼 A의 제곱근을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자고 했으니까 얘 X가 이거니까 4번이 당연하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됐죠? 근데 한 가지를 더 찾을 수 있대. 바로 X가 A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뜻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A를 다시 할게. X가 A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고. 이번도 같이 가지고 가자는 거지. 우리도 이미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킬은 있잖아.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일 거고, 우변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라고 할 수 있으니까 X제곱을 A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번도 같은 맥락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였어요? 연산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최초에 배웠을 때에 비해서 지금 연산 스킬이 늘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꾸 한 줄 더 써서 문제를 재구성시켜. 그거 해도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다시 뭐야? 마이너스 6의 제곱은 뭐예요? 다시 문제가 뭘로 바뀌어? 36의 음의 제곱근을 A라고 한다고 하자. 36의 음의 제곱근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루트 36이 가장 정확한 표현. 됐죠? 또한 루트 36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6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다. 됐죠? 여기도 한 줄 더. 루트 256의 양의 제곱근인데 앞쪽이 아니 계산이 다 안 됐잖아. 깔끔하게 안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이 위태위태한 데서 풀려고 하냐고. 루트 256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다시 문제가 뭘로 바뀐다? 16의 양의 제곱근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16의 양의 제곱근은 뭐라고 할 수 있다? 플러스 루트 16이야. 자, 봐봐요. 물론 알아. 플러스 4고 마이너스 6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현 시점에 여러분들이 짚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현재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이걸 바꿀 수 있냐야.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양의 제곱근, 제곱근 형태를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근호 형태를 치워주고 이야기를 하자고. 풀 수 있는데요, 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봐봐. 이 얘기까지 해보자고. 쌤, 저 이거 당연하게 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6이고 정리해봤더니 B가 4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진짜 연산 정리하는 거 하나 없이 끝에까지 완벽하게 딱 몇 초 안에 찍어낼 수 있는 정도면은 그렇게 해. 이 정도까지 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친구를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런데 한두 줄을 쓸 거면은 다 쓰라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한두 줄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니까 다 쓰는 걸로 가자, 우리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쓰는 시간이야. 다다음 주까지도 다 쓰는 시간이야. 왜냐면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됐죠? 우리가 저기니까 그렇지만 사실 뭐 끄는 친구를 얘기 잘 안 하는데 솔직히 이거에 좀 속상하게 좀 끄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네, 고등학생인데 솔직히
공부를 좀 안 하긴 했어.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푸는 양보다 적었어. 푸는 양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었었는데 아니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결론의 이야기는 딱 그런 느낌이었지. 아 이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여기서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건데 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했는데 해도 오면 그래도 한 2달 동안 숙제를 한 번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숙제 완료가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친구들의 뭐 정상적인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싫은 게 당연히 정상이지.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뭐 어떡합니까? 목적이 성적을 올리는 거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어보고 해야지. 근데 이 문제 봐봐.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 우리 막 연습하고 있는 거야. 뭐 얘기할지 좀 짐작할 수 있겠지만 2번 봤는데 옳은 거가 좀 자기가 봤을 때 느껴졌어. 그럼 2번 체크하고 밑에는 확인할 생각이 없어.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이야.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옳은 문제, 옳지 않은 문제들이고 먹어가네. 어쨌건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봐봐요. 하나씩 가지고 가. 제곱근 11은 뭐다? 루트 11입니다. 됐죠? 제곱근 A는 바로 얘가 들어가기로 했고 다시 여기 제곱근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그런데 루트 0은 어차피 0일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더라도 0이니까 됐죠? 이유만 완벽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인데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다시 한 번 더. 루트 81의 음의 제곱근이요. 봤을 때 이미 무슨 생각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아 이거 계산이 다 안 된 문제구나. 계산이 다 안 됐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단 먼저 쫓아가야지. 루트 81은 일단 뭐야? 9니까 다시 문제가 9의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었겠고 9의 음의 제곱근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9. 근데 루트 9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마3이 맞겠죠. 4번을 맞다고 할 수 있겠지. 다시 얘기하지만 정답, 현 시점에서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 뭐였어요? 제곱근 A,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차이점을 느껴서 쓰기. 그게 아니면 이제 써져 있는 형태들 가지고서 정리가 안 된 친구들 바꿔주기. 요 형태. 요것들을 제대로 뽑아주고 있는지를 나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겠죠? 시험장에 가서 니네 맘대로 해. 연습은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한 번에 파바바바박 딱 하놓고 맞추든가. 그 정도의 신뢰를 보이든가. 마지막 제곱근 10은 루트 10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음수가 들어간 친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성질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입니다. 정사각형이 나온 형태는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를 푸는 형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사각형이 눈앞에 있는데 이번 시험 문제야? 그건 100% 한 변의 길이 물어보자는 거고 그건 루트를 씌워주는 형태가 되겠지. 됐죠?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 한 번 더 마지막 얘기를 하지만 문제를 읽고 한 줄을 쓰는 속도가 빨라야 돼. 근데 못 쓰겠어? 그럼 넘어가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몇 번 물어보잖아. 전교 1등이랑 전교 꼴등이랑 시험을 봐. 누가 더 빨리 가? 꼴등이 훨씬 빨라. 꼴등이 훨씬 빠르다고. 근데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하면은 1등이랑 100등을 가지고서 시험 속도를 견뎌보면 100등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100등은 꼴등이잖아. 공부를 했겠냐고. 얘가 시험을 열심히 본다? 안 봐. 그냥 덮고 자고 있지 않겠어? 그 덮은 순간 끝난 거 아니야 시험이?
그런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 1등이랑 60등을 한번 봐봐. 그럼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이건 1등이 더 빨라.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60등 친구는 뭐하고 있어? 풀고 있잖아. 그치? 지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분도 상관없이.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난이도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잖아. 우리 얼마 전에 이 문제 있었잖아. 질문 좀 많이 나왔던 형태인데 어떻게 있었지?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도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에 뭐 한 변의 길이가 68 마이너스 x고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었다 이런 문제 있었지. 그치? 뭐 여기 뭐였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였다. 넓이가 여기 넓이가 68 빼기 x고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질문들 되게 많이 나왔던 거거든.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도 우리가 하는 이 대표 문제들 있잖아. 그 대표 문제들에 대한 라인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할 동작, 한 동작이 나와. 정사각형에 대해서 뭐밖에 없다고 했어? 한 변의 길이에 넓이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이거겠네. 그럼 여기서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다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한 줄을 써주는 게 속도감이 좀 나잖아. 아니면 포기를 했잖아. 포기를 하면 찾아보면 되고 내가 안 된 것들을 좀 더 공부하면 되는 건데 포기 안 하고 그냥 끙끙대고 앓는 건 소용없다는 거지. 단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 대입해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그런데 아니 이게 시험 문제 보는데 4번 문제야. 이거 대입해서 몇십 분이 걸릴 줄 알고 이걸 왜 하고 있어? 그럼 딱 그 생각해야지. 아 이거 좀 이따 대입을 해야 되겠군. 나 이거 어떻게 푼지 모르니까 일단은 선생님 말씀대로 좀 넘어갔다가 일단 한 바퀴 빨리 돌고서 이건 대입을 한번 시간 보고서 한번 해봐야겠다. 시간이 20분이 남았어. 이건 대입을 해볼 만해. 할만하잖아 그러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가로가 7이고 세로가 6인 직사각형이니까 넓이가 42인 걸 볼 수 있겠고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가 42일 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4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AC 길이를 x라고 놓도록 하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세워주면은 x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은 11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100은 12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x제곱이 21인 걸 볼 수 있겠죠. 만족하는 x값을 루트 2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좀 넘어오셔서 13쪽 25번입니다. 자 여기도 단순 연산 문제인데 근호랑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의 문제가 되겠죠. 숫자가 나왔을 때와 뭐 문자가 나왔을 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근호와 제곱이 있으면 사라지면서 이렇게 정리들이 가능할 거라는 거, 이렇게 가능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근호랑 제곱 없어지면서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5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25번은 좀 끄적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6번에서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서 뭐 예상하고 있겠지만 좀 이따가 루트 A제곱에 대한 형태 얘기를 해서 절대값으로 바꿀 건데 숫자도 그 버릇 때문에 똑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 좀 더 많은 풀이를 써가는 건 상관은 없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0, 15, 여기는 5 더해서 20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니까 는 하고 루트 100은 10 그대로 마이너스 정리하면서 여기는 15 더하기 5가 되겠고 계산해서 0인 걸 확인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식이 내려오는 느낌이 신경 써서 났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의 메인 3번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고 A가 만약에 양수값을 가지면 그대로 A가 음수값을 가지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가자. 근데 이 과정 안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된다? 루트하고 제곱 안에 있는 저 문자 자리 안은 아무런 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볼까요? 1번의 형태를 A가 양수일 때 한 번 더 쓴 거예요. 딱 이런 모양으로 썼어. 됐죠? 그럼 절대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는 건 저 괄호 안에 A야. 바깥에 마이너스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됐죠? 그럼 다음 줄 뭐가 나와요? 등호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등장하고 두 번째 작업 뭐 해줘요? A가 양수니까 A 자리에 뭐 대입해줘? 양수 1 대입할게. 1. 숫자를 직접적으로 대입합시다. 1을 대입했더니 안에가 양수인 거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 얘는 그대로 나와. 대신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만 그대로 붙이고 내려오자는 거. 자, 그래서 딱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루트 제곱의 형태가 나오고 절대값이 나오고 벗긴 상태의 느낌이 나오고 계산하는 느낌까지 마무리가 지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2번 보고 가볼게요. 보이는 것처럼 A가 음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입니다. 일단은 다음 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쪽 건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한번 써줬어요. 그리고 A가 음수니까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A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볼게요. 대입했더니 양수가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 양수는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대로 나와지면 되겠지. 쌤이 이거를 절대값으로 바꿔서 수업을 한 지가 거의 처음부터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문제 풀 때 그냥 했어. 솔직히 거의 초기 때는 한 10몇 년이 됐는데 솔직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나,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려. 틀리는 이유는 보이잖아. 부호를 헷갈려서 그런 이유 때문에. 둘, 근데 이 세 줄을 쓰려고 노력했고 세 줄이 나한테 통과를 받는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문제를 틀려온 친구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가지고 왔는데 쌤 저 이거 틀렸어요. 야 지금 반대 없어. 다 100%야 100%.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해결이 돼. 이것만 지키자고. 아래도 당연히 알아보는 게 먼저겠지만요. 한 번 더 가볼게요. 28번. 자, 근데 문제 모양을 봤을 때 딱 하고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28번 봤을 때 이렇게 숫자가 튀어나와 있어. 여기는 안쪽에 딱 깔끔하게 전체 제곱 가로 딱 씌워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앞에가 딱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한 줄 같이 가볼까요? 루트 2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제곱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까지 같이 가자. 같이 뭐 절대가 먼저 한다고 뭐 그치? 헷갈리기만 하지. 아 선생님 이거 저 위에 똑같은데 이것만 쓰면 안 되나? 그거 괜찮아. 이거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바꿔주는 거. 그리고 봐봐 이게 티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럼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쓰여지면 티가 난다는 거 신경 써주시고 다음 줄 절대값 2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2b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A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음수면은 여기 대입했더니 음수인 거 확인. B 1 대입했더니 여기는 양수. 여기 B 양수니까 1 대입했더니 여기는 음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너는 그대로 너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줄은 전개해주는 이제부터는 바꿔줄 거 바꿔주시고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이 29번도 좀 속도감 있게 풀어봅시다. 요거 좀 속도감 낼게요. 요거는. 자, 다음 줄 다시 한번 절대값 A 빼기 1, 절대값 A 빼기 2. A가 1과 2 사이의 숫자니까 1.5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양수,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제는 계산하기. 정리해주면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넘어오겠습니다. 50번까지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남았어. 자, 보이는 것처럼 50번 어떤 게 자연수가 된다. 네 번째 유형이고요. 루트 A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 그럼 어때야 된다? A가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제곱수가 우선적으로 먼저여야 한다는 거,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서는 일단은 40A가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아까도 내내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뭐야? 문제를 읽고 한 줄을 쓰는 게 빨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어떤 이는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는 배워서 이해했습니다. 40A가 제곱수면 되네요. 선생님 근데 잘 봐. A가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는데 1, 2, 80, 3, 120, 4, 160, 5, 200, 6, 240, 7, 280, 8, 320, 9, 360 뭘 해도 안 된다 제곱이. 근데 10을 생각해봤더니 빨리 생각을 해봤더니 10을 넣었더니 100이잖아. 400이잖아. 400은 20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가 10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나는 이게 진짜 완벽한 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맞췄잖아.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맞춰서 저 안에 루트 40A가 자연수가 되게 세팅을 했잖아. 그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쌤 저 루트 40A인데 A에다 1 넣었더니 루트 40 안 되죠? 1을 넣었더니 루트 80. 근데 이렇게 하면 루트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제곱수인 것만 확인을 하자는 거야. 루트 따위 계산하지 말고. 그치? 그 정도 차이인 거고.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방법은 이건 아니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푸는 것도 동일하게 푼 건 맞다. 첫 줄이 오케이가 됐다면. 이 얘기가 지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쌤이 우리 학원이 중고등 수업을 같이 하고, 나도 어쨌건 간에 목적이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표현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 항상 하는 날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수학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가 수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더 큰 것 같아. 그걸 토대로 계속 공부하는 거를 버티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띡 풀지 말라는 거야. 한 줄 왔어. 근데 제곱수가 되려고 하면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자는 거지. 그리고 지수가 짝수이게 하려고 하는데 A가 지금 뭐여야 돼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게 2와 5 모두 다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A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는데 얘 말고도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등등등 점점 더 커지는 숫자들이 모두 다 OK가 된다.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2 곱하기 5인 10만 가지고 나오자는 거지. 지금 이쪽에 뒤에 쪽에서 더 이상의 숫자들에 대한 표현을 다른 쌤들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렇게 쓰지 말고 무조건 2 곱하기 5 곱하기 제곱수라고 써줘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나는 이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암기야 이거는. 그래서 니네가 제곱수를 뽑는 걸 직접 눈으로 봐야 돼 나는. 그래서 2 곱하기 5 체크하고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등등등까지 써줘. 그 다음에 문제로 되돌아가면 원하는 게 세 자리 중에 가장 작은 건지 두 자리 중에 가장 큰 건지든 뭐든 간에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 됐죠? 한 번 더 10만 아니면 됩니다. 됐죠? 요 스토리 라인이 필요하고 한 번 더 51번 여기도 똑같이 x분의 28이 제곱수여야 하겠고 그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7 나누기 x가 제곱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하겠죠. 그럼 x가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7 오케이? 7이 들어가면 약분되면서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7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들어가면 1이니까 그 다음 7 곱하기 3의 제곱인데 7 곱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가면 7이 약분되면서 분모는 3의 제곱 분자는 2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2가 나오니까 자연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아예. 그러니까 정답이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정답은 7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문제적으로 오류도 발생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져. 내가 주는 뭐 사설 프린트들이나 만들어 놓은 문제들 같은 경우들은 오류도 생기거든.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 가장 작은 자연수 x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정답에 아무리 찾아도 x가 하나밖에 없는데 가장 작은 걸 고르래. 이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이미 가장 작은 걸 고르라는 얘기는 복수라는 거 아니야. 2개 이상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것도 생각보다 좀 꽤 있는 재미, 수학을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재미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1등급 이제 뭐 스카이나 이제 의대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좀 되게 뭐 의대까지 가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질문을 받을 것들이 많이 없어. 예전에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질문의 형태가 문제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 때문에 질문인 경우들이 많지.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봐.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돼. 단순히 여러분들은 아직도 좀 풀이 위주의 문제 수학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독해적으로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 지금 감기 기운이 너무 확 와가지고 코가 지금 여기가 있잖아. 약간 기관집 감기하면 여기가 좀 땡땡한 느낌 나는 거 있잖아. 코가 막 코에서 약간 막 뭐라고 해야 돼? 불 나올 것 같은 느낌? 한 번 더. 비슷하게 13 더하기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13 더하기 A가 제곱수여야 하겠죠. 그럼 13 더하기 A가 제곱수이려면은 13 더하기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16, 25, 36 등등등이 되겠죠. 마찬가지 그래서 A 값이 3이거나 10이거나 23이거나 등등등인데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내가 자꾸 내용보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 반 지금 친구들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깜빡하거나 문제가 순간적으로 접근 못하는 여러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도와줘. 생각보다 엄청 잘 도와줘. 그런 형태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여기도 같은 맥락. 19 빼기 n이 제곱수여야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19 빼기 n이 될 수 있는 값이 4, 4, 16, 3, 3은 9, 2는 4, 1, 2는 1. 만족하는 n의 값이 3이거나 10이거나 15거나 18이면 되겠죠. 근데 그 숫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엔 대소관계 비교입니다. 대소관계 비교는 둘 다 근호를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 양쪽의 근호를 떼면서 대소관계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1번 같은 경우도 그냥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하게끔. 그러면은 5가 6보다는 크진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틀렸다는 걸 볼 수 있겠고, 2번 같은 진분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 소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분수로 바꿔주자. 이때 10분의 3이란 루트 100분의 9라고 바꿔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30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왼쪽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따로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73번을 좀 제대로 끝에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틀려면 너무 할 말이 없어. 뭐 괜찮다고 해주는 거밖에 답이 없잖아. 이런 거 틀려오면은. 근데 틀리는 이유가 끝에까지 안 써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요런 얘기 최근에 많이 하잖아. 수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이 계산의 형태에서 방법으로 자꾸 넘어가야 돼.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아니야. 계산의 수학을 하는 건 이미 끝났어. 초등학교 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근데 방법의 형태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의 형태여야 되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초등학교 때의 누구도 다 잘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 때의 약간 영광에 좀 휩싸여 있는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지. 근데 다들 초등학교 때는 쉬어한다고 하는데, 우리 딸 하는 거 보면은 이제 3학년이거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보면은 어렵던데. 의외로 독해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쌤이 지금은 초등 수업을 안 하니까 솔직히 비교를 구분을 못 하겠는데, 예전에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월별고사나, 너희 초등학교 때는 없었지만 예전에 초등학교도 시험이 있었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원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들을 계속 봤었는데, 이제 뭐 사교육 없앤다 뭐 이지랄 하면서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 선행만 미친듯이 하고 있는 거지. 바보 같은 저기지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얘기하지만 방법이 어쨌건 방법이고, 답은 어떻게 돼요? 3보다 크고 어쩌고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줄 수 있겠고, 그러면은 모두 다 근호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그죠? 그리고 x값에 대해서 x값만 남게끔 양면에다가 3을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8점 몇몇몇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죠? 가장 좋은 버릇은 사실 수직선에 표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단원에 배우는 핵심이기도 하고. 그럼 수직선에다가 표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3보다는 크고 8점 몇몇몇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4, 5, 6, 7, 8. 그래서 5배가 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4번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74번 같은 경우는 10개 다 해보셔야 돼. 단 한 명,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에 넘어가도 이런 문제들 100개짜리, 1000개짜리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많이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딱 10개가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야 이거 10개 이거 질문이래. 그러면 야 이거 하나를 딱 보여줘.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대. 그럼 나머지 9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자리를 가서 9개를 다 해. 그 친구는 다시 안 돌아와. 왜? 할 줄 알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거든. 이게 딱 돌아갔는데 아이씨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갔어. 다음에 또 와. 딱 그 차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10번 쓰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자, 그래서 f의 1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한글이 끝에까지 왔으면 좋겠는 거지. 루트 1은 근데 뭐야?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뭔데?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뭐 있어? 1. 이거 쓰고도 못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f의 2로 한번 가볼까요? 루트 2 이하의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루트 2가 대략 몇 점 몇? 1점 몇몇몇 되니까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가 되는 거야.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10까지 다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쌤, 저 쓰려고 했는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알겠거든요. 그게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지 안 쓸래요가 아니라 쓰려고 했는데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러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됐죠? 나 이거 봐봐요. 얘들아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썼으면 좋겠거든. 시간을 고치고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페널티도 지금 나가져 있는데 봐봐. 여기 근데 111까지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야. 111까지가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 근데 모르지 또 우리가 111까지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했을지. 그러면은 일품 이거 어디였어? 그러면은 뒤쪽에 붙어있는 일품까지도 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온 만큼 케어를 할게 어차피. 오케이? 다음 시간은 참고로 내가 풀어줄 것도 없어 솔직히. 연산 문제라서. 그래서 쌤이 또 따로 더 풀어줄 것도 없어서 다음 시간 질문 받을 양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수업 시간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번 중간기말 잘 하셔야 여름방학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윗단계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 반복 많이 했어 우리 지금. 반복 많이 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